가게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곽산일입니다. 네. 네. 오늘 비가 주룩주룩 오는 분위기에 맞게 시장도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종목들이 흘러내렸고 매매 종목들은 조금 대상을 입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네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그냥 그대로였어요. 네. 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보합세였는데 코스닥이 1.7%나 떨어지면서 굉장한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한 13.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닥은 29.9, 딱 30% 정도. 아직도 좀 많이 상승을 한 거긴 하죠. 30% 중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네. 코스닥은 사실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올해 들어서 이미 오른 거 생각하면은 아직은 뭐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사실 체감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하던 뭐 로봇주, 2차전지 그리고 뭐 의료 AI도 중간에 좀 약했고 이런 시장 주도 섹터들이 좀 많이 좀 무너졌어요. HBM도 아침에는 굉장히 강하다가 네.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돌변해가지고 다 마감을 해서 오늘은 체감적으로 네. 그쵸 조금 네. 근데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 있고 낸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거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삼전 하이닉스만 올랐어요. 네. HBM은 떨어졌는데 다른 반도체주들은 뭐 쏘쏘였고요. 네. 오늘 그리고 시장에서 올랐던 거는 전통 보험주, 통신주, 은행주들 이런 뭐 고배당주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찬바람 부니까 배당주 관심 가져야 될 때긴 됩니다. 사실 배당주는 12월, 11월 달 가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 한 지금. 3, 4개월 전부터 그렇죠. 네, 좀 미리 좀 관심을 가지면 좋죠. 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은행주들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막 9%대까지 막 나오니까요. 보험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은 6%대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통신주도 통신 3사가 다 1% 내외로 좀 상승했습니다. 증권주도 올랐어요. 키움, 삼성증권 다 2%대 상승을 했고 금융섹터가 이제 네 번째 상승률 기록했는데 한국금융지주가 3%, 신한지주, 하나금융, 기업은행, KB금융까지 다 1% 이상 2%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제일 안 좋았던 건 화학섹터입니다. 오늘 카프로가 14.4% 빠졌는데 시총은 워낙 작아서 시장에서 큰 관심은 없는 업체지만 굉장히 한 60년대 후반에 설립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해줬던 회사인데 안타깝게 워크아웃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그 석유화학 제가 굉장히 좀 힘들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따 업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LX 하우시스도 5%대 하락을 했고요. SKC, 금양, SK이노베이션, LG화학, 하나솔루션, 효성첨단소재 대부분 다 3%에서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차전지 하락이 좀 화학 섹터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네. 심리적인 훼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장주들이 떨어지면 심리적 훼손은 없을 수 없죠. 네. 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도 덴티움이 요즘에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도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막 수직 낙하를 하고 있어요. 치과 관련주들. 철강금속 섹터도 안 좋았습니다. 포스코 스틸 리온, 사마 알미늄, 포스코 홀딩스, TCC 스틸 다 2에서 5% 사이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배당주 많이 올랐는데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험주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이잖아요. 네, 보험 받아가지고 보험료 받아서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금리 시대 때 많이 힘들었어요. 보험주들이. 근데 이제 좀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4%대 이렇게 안착을 하는 것 같고 요즘에 은행의 가장 그 정기예금을 봐도 다 3%대 중후반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환경이 되다 보니까 보험주들 또 오늘만 오른 건 아니고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배당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DGB금융, BNK금융이 9.3%대 나오고요. 기업은행, 우리금융도 9%대는 나옵니다. 네. 하나금융, JB금융도 8%대 나오고요. KB금융이 신한지주랑 같이 6% 내외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높아졌으면은 외국인들 뭐 만족할 만할 것 같아요. 시간 대비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배당 낙하고 나면. 근데 보통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4월 달쯤 되면 회복이 되거든요. 작년에는 뭐 중간 더 빨리 회복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를 하신다면은 10, 11, 12, 3개월하고 한 1, 2, 3, 6개월 정도 있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 9%를 준다고 하는데 6개월에 9%면 연한 사람이 18%야. 그러니까
굉장히 금리가 높은 거죠. 아니, 배당률이 높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면. 그리고 오늘 삼전이 0.5% 올랐고 하이닉스가 1.5% 반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모바일 메모리 가격을 고객사에 10%에서 20%까지 인상을 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대상은 샤오미나 오포, 구글 쪽 스마트폰형 메모리인데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뭐 엄청난 호재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이외에 이 서버나 PC용 메모리 이쪽은 아직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PC는 특히나 여전히 재고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PC 쪽 D램은 아직 반등이 조금 요원해 보이고, 다만 이제 4분기 들어서는 많이 반등할 거다라고 트렌드포스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오늘 안 좋았던 소식 중에도 유진 로봇이 가정용 로봇 청소기 1세대 업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로봇 청소기 사업은 국내에서 중단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센티에 좀 영향을 안 좋게 끼쳤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국내 가정용 로봇 청소기 산업을 보면은 2005년에 시작을 했네요. 유진 로봇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업체고 경쟁력도 굉장히 있어서 ODM으로 이제 글로벌사에 이제 납품도 하고 이랬던 업체인데, 최근에 중국 제품이 굉장히 점유율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중국의 이제 로보락이라는 업체가 2019년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한 유진 로봇보다는 훨씬 더 늦게 시작을 한 거죠. 14년이나 더 뒤에 시작을 했는데 진출한 지 5년 만에 시장 점유율 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도 딸리면 당연히 안 쓰겠죠. 한국 사람들이 또 기술력 중요시 하잖아요. 게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여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 1등을 하던 에코백스라는 로봇 청소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작년부터 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중국이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은 거의 뭐 독식하는 정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진 로봇도 이제 국내 가정용 시장은 접고 자율주행 솔루션이나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좀 로봇 섹터에 안 좋게 영향을 끼쳤고, 또 한 가지는 국내 물류 로봇 시장까지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국내 물류 현장에서는 긱플러스 같은 중국 업체가 좀 많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음식점이나 이제 호텔에서 쓰이는 서빙 로봇, 이 서빙 로봇도 푸드봇이라는 중국 업체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했대요.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좀 가격 경쟁력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점유율을 많이 확대했던 것 같고, 감속기 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리더스 드라이브 이런 중국 업체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할 정도로 좀 위협적으로 좀 점유율을 확대 중이고 있고, 한국 감속기 업체들은 뭐 일본 업체는 뭐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데는 워낙 선두권 업체고, 그리고 중국 업체 그 둘 사이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가 좀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보도 영향으로 국내 로봇주들이 다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인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까지 로봇 시장의 성장률을 추정을 해보면 한국 시장 성장률은 5.8%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게 중국 시장이 제일 높고, 그리고 북미, 그리고 독일 이런 유럽 쪽인데,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한국 로봇 업체들이 앞으로는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북미나 이제 유럽 지역은 중국 업체들이 휩쓸어 가게 둘까요? 정부가? 그러기도 쉽지 않겠죠? 근데 뭐 중국 업체 보통 장난 아니고요. 지금 중국 전기차도 뭐 폭발적으로 유럽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로봇 청소기가 지금 중국에 좋다는 얘기를 더 주변에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 오히려 가격이 네. 똑같아도 기술력이 더 좋다. 근데 가격도 비싸. 100만 원 넘는 걸 팔아. 그러니까 좀 이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업이 제조 강국이라는 말씀을 계속 썼는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저긴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시장이 적으니까 중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 되겠죠. 네. 쓰시나요 혹시 로봇 청소기? 네, 씁니다. 중국 거 쓰시나요? 아니 한국 같은데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살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사기 전에 한번 시장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뭐 로보락 뭐 이런 회사인 네. 것 같은데 엄청 평가가 좋더라고요. 네. 거의 시장 점유율 절반 차지하고 있으면 뭐 안 봐도 거의
뭐 인정을 받은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쪽에서 나온 DJI 제품 하나를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래요. 드론인가요? 아니 드론 말고 그냥 포켓 쓰고 있는데 참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액션캠 하면은 고프로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고프로가 좀 둔하다는 느낌 들 정도로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잘합니다 지금. 네. 지난번에 워크샵 가서 이제 배 타다가 떨어뜨린 그 마이크 있잖아요. 네. 그거 중국 제품인데 가격이 엄청 싸죠. 예, 그것도 좀 놀랄 정도로 기술력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 네, 중국 제품 기술력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여튼 시장 큰 게 무서운 일이죠. 우리도 그래서 좀 인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그래서 오늘 두산이 7% 하락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T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뉴로메카 다 3에서 5%씩 6%대까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화학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화학업황이 이제 바닥 찍었다, 반등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저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주된 사용했던 논리가 중국 리오프닝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이제 업황 개선될 것이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업황 반등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어서 조금 불길합니다. 한국 석유화학 제품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반은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또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중국이 지금 기초 유분부터 최종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페트병 생산을 좀 중국에서 많이 늘릴 때 한국이 이제 TPA라는 이제 테레프탈산, 이름 참 어려운데 요 원료 수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요 원료도 이제 중국이 하죠. 직접 하니까 그 원재료인 PX, 이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요 수출을 늘렸는데 이제 파라자일렌까지 그렇죠. 자기네가 하고 이제 에틸렌까지 또 자기네가 하고 하니까 기초 유분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부 다 수직 계열화를 해놔서 국내 석유화학 제품이 설 자리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 2025년도 이후에는 자급률이 100%를 상회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국내 화학업체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LG화학이 예전에 7월 달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여주 NCC 이 공장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 공장이 2021년도만 해도 업황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막 인플레이션 초기 구간에 막 뭐 여러 화학업체들 막 3배씩 가고 막 5배 가고 이런 것들 나올 때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큰 돈 들여서. 근데 2년 만에 이제 공장 다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악화된 것 같고, 뭐 리오프닝으로 개선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매각 결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매각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프로라는 회사가 워크아웃 신청 공시가 나와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곤 하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본 총계가 6억 남았더라고요. 자본금이 200억인데 거의 뭐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봐야죠. 네, 코스피 그 기준으로는 사업 보고서상으로 자본금 50% 이상이면 잠식되면 관리 종목, 이게 2번 지속되면 상장 폐지인데 이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 상이라서 연말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이미 작년도 기준으로 감사 보고서 올해 초에 나올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감사 의견이 한정 나와서.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요건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코오롱인더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1969년부터 나일론 섬유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을 했던 업체인데요. 올해 4월에 이제 울산 공장 생산도 중단 공시를 했더라고요. 예, 중단 분야 매출이 전체 96.5%니까 거의 뭐 대부분 생산이 멈췄다. 네, 워크아웃 갈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수요 35%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생산이 멈추면 공급망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되고 있습니다. 뭐 효성 TNC, 롯데케미칼, 태광산업 이쪽으로 좀 카프로락탐 공급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아마 그 중국에서 이미 들여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휘청거렸지. 지금 뭐 LG도 그 관련해서 재료 쓸 때 동박도 오늘 뉴스 나오던데 중국 업체 거 쓰기로 했다. 이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게 기초 소재에서는 참 답이 없어요. 중국한테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SBS가 14%대 급등을 했고요. 자회사 SBS 콘텐츠 허브가 8.2% 상승했습니다.
사실 큰 이슈가 없었어요. SBS가 도대체 왜 오르지? 저도 좀 궁금했고 오늘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코스피 상위 랭커가 돼가지고 좀 놀랐는데 어제 IR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때 조금 사실 뭐 숨겨진 이슈를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워낙 시장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렇게 좀 워낙 거래량 없던 상황이라서 좀 급등했던 것 같고 자회사는 이렇게 같이 급등한 거 보니까 최근에 이제 흡수합병 공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SBS가 SBS 컨텐츠 허브라는 자회사도 있고 스튜디오 S라는 콘텐츠 제작회사도 자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SBS 컨텐츠 허브를 SBS하고 이제 흡수합병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 S까지 합병을 하려고 해서 이제 큰 메가 스튜디오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IR 자료를 보니까 이제 1분기에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광고 수익이 조금 회복이 되어야지 이 편성도 좀 늘어나고 드라마 제작사들도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에 광고 수익이 급반등했더라고요. 네, 물론 작년 4분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좀 턴어라운드된 모습이 확인된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사, 뭐 SKT나 KT, LG플러스도 외국인들이 49% 이상 취득을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YTN은 뭐 10%로 제한되어 있고 한전은 40%로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SBS는 아예 취득 못합니다. 0%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 요 한도를 조금 풀어달라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에 국회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 한도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규제고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이런 외국인 차별하는 제도는 좀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한 게 혹시 이런 내용들이 좀 정치권에서 논의가 좀 진전이 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그냥 내피셜로는 좀 들었습니다. 네, 아직 뭐 특별한 이슈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드팩토가 어제 그 알체라의 유상증자 공시와 비슷하게 또 유상증자 공시를 크게 해서 오늘 28%나 하락을 했습니다. 1160억 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했고요. 예정 발행가가 전일 종가 대비 35%나 낮은 수준이고 신주 발행 주식수도 기존 주식수 대비 60% 수준, 굉장히 큰 물량을 낮은 가격에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거의 하한가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보증보험 IPO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전세 살면은 꼭 이제 가입하는 이런 회사인데 기업 가치가 최대 3.6조 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액 구주 매출로 하고요. 최대 3,600억 원 정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 3.6조에 3,600억 조달이면 10% 매각한다라는 거니까 기존에 예보가 갖고 있거든요. 10% 엑시트한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간 나랏돈이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네, 10조 들어갔다가 4조 회수하고 6조 정도 남아 있어서 6조 이제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10% 팔아서 3,600억 정도 가져가면 나머지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도 계속 장내 매도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권까지 매각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서 뭐 상장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오버행 이슈가 확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흥행을 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네요. 또 계속 유상증자 뭐 이런 것만 계속 얘기가 나오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각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네. 네, 뭐 서울보증보험은 뭐 인기가 많을까요? 이게 사실 성장성이 막 엄청 높은 로봇이나 뭐 AI 이런 비즈니스도 아니고 게다가 또 지금 뭐 역전세나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보증보험 신청하는 건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타격이 예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분위기는 안 좋겠죠. 네,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뭐 많이 싸게 이제 IPO를 하면 뭐 인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상장 밸류는 국내외 기업들 이제 비교해가지고 PBR 0.95배, 거의 1배 정도로 책정을 하고 거기서 20% 정도 할인율 적용을 했는데 0.8배도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국내 뭐 보험사들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